자, 그러면 우리 친문 쪽에 지금 우리 쪽에는 어떤 그러면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을까? 자, 친문 캠프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자, 저쪽은 저렇게 준비를 하면 우리 쪽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한번 뭐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자, 친문 캠프의 구조적 의식 변화가 필요한 것 중에 대선 일정을 연기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악수 중에 악수다. 악수 중에 악수다. 왜? 전공법이 최선의 전략인데 전공법을 피해가면 그만큼 손실, 그만큼 로스가 오게 된다. 그리고 붐업을 시켜야 될 무언가가 필요한데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시민 두간 차출령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선 일정을 연기하는 거는요. 그 김 빠지는 겁니다. 그거. 김 빠지는 거예요. 그 스케줄대로 전부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그거를 틀어버리면 그리고 그 자체가 자신들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안철수요. 안철수는 김종인 할아버지가 안철수는 내가 정리했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마당인데요. 뭐. 예. 결국 안철수는 그냥 내 발밑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김종인 할아버지잖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선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굉장히 악수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친문 쪽의 대표 주자인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날개 없는 그냥 추락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벌기 위한 또는 뭔가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을 벌겠다는 뭐 노골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패배 의식을 노골적으로 저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런 김 빠지는 겁니다. 보는 사람도 그렇고요. 안 돼요, 저런 거는. 저런 건 정치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보십시오. 이해창하고 처음으로 대선 후보였을 때 30 몇 대 1.6%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땠습니까? 후단위에 막 흔들어 제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너무 일찍 후보를 하게 되면 과거에 후단협처럼 흔들렸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전공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전공법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부밍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 지사 사면 이야기 끄집어냈다가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할 말 많을 겁니다. 뭐 사실은 뭐 그쪽 분위기가 청와대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나라도 먼저 매를 맞기 위해서 또는 미리 간을 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던졌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캠프는 이야기할 겁니다. 안 되죠. 분명한 거는 지금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면 문제에 있어서 그저께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형 국민의 여론 전부 다 수렴을 해서 고민을 해보겠다. 사면할 가능성을 한 40%, 30%, 40%쯤 열어놓은 상태잖아요. 현재 4년 차에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3, 40% 정도까지 열어놨다고 보는데 10%든 20%든 아무튼 가능성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즉 이 분위기는 지금부터 6개월 전에도 읽혔을 거란 말이죠. 왜? 그 밑에 있는 참모들 중에 덜 떨어진 참모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위원회 위원장을 불러다가 왜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냐고 미리 사전 정직한 그런 수석 같은 인간들 있습니다. 전 대통령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사망사고위원회에 제가 진정을 냈던 것이 각하되고 그러면서 무슨 최원일 암장이 가서 막 1인 시위하고 뭐하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니까 대통령님께서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왜 그래? 이거 그렇게 말할 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은 성향 잘합니다. 다만 너무나 선하시고 착하셔서 시끄러운 거를 참 견디기 힘들어 하시니까 밑에서 알아서 기는 인간들이 불러다가 미리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전직 대통령 두 사람 저렇게 가둬놓고 있어도 되겠나? 우리 대통령님, 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뛰어넘는 그런 성군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라는 의식으로 처음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서 이낙연 전 지사께서, 전 대표께서 그걸 던졌는데 몰라겠잖아요. 그러면 적절할 때에 물러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뭐 정세균 전 총리까지 나와서 재미없잖아요. 지금 현재 대선구도 재미없지 않습니까? 무슨 재미로 바라봅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유시민 전 장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김두관 전 장관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도에서 이 구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재명 지사 지금 뭐 지지율 제일 높으니까 이낙연, 정세균 뭐 이따 치고 그다음에 유시민, 김두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도 뭐 물론 또 정치라는 건 생명 그죠?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발을 묶기 위해서 저쪽에는 바로 고소 들어갔지 않습니까? 입과 발을 묶겠다는 겁니다. 우리 진영의 울트라 슈퍼 스피커를 입을 막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더더욱 더 더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떠들게, 마음껏 저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뒤에 제가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두 뒤에 별표. 왜? 김두관 지사 전 장관 이분은 참 행정에 참 골고루 이장 출신에 군수 출신에 그죠? 장관도 했죠. 뭐 올해는 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 했죠. 도지사 했죠. 그러면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그냥 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도지사 있다가 휙 그냥 대선 나간다고 집어 던지는 바람에 욕 많이 먹었죠. 저도 경남도민이지만 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섭섭하다고 한번 만나서 얘기할 기회 때도 그 얘기를 하면서 좀 하지만 지금은 이젠 나올 때가 됐다.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나오십시오. 나와서 뭐 친문 세력에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그 친문 세력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되어서 만약에 거기서 대표가 된다면 또 이낙연 지사하고 또 그만큼 그레이드가 올라간 상태에서 또 이재명 지사님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우리 김두관 의원님 참모분 한번 이렇게 뭐 대면할 기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시겠다면 정말 해야 될 것은 지금의 갈등 구조, 이재명 도지사 캠프와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간의 골수의 친문 캠프 간의 이 뿌리 깊은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제일 주안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쪽도 저쪽도 비난하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래서 대선 후보 되면 좋은 거고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길게 봐서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창출하고 났을 때에 초대 총리를 하든 마지막 총리를 하든 모든 장관을 하나하나 두루두루 다 하든 잘 교육하고 잘 성장하면 그 다음 차기는 또 그죠? 차기는 바로 1순위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뒤를 바라보고라도 그런 긴 플랜을 갖고 지난번처럼 경남도지사 휙 집어 던지고 그냥 출마하고 그런 뭐 아니면 도 승부가 아니라 길게 보는 전략으로 한번 참여해서 성실껏 하면 또 모르지 않느냐.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저는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빨리 결심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질이 멸렬한 또는 재미도 별로 없는 이 구도를
부밍업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밴드웨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북치면서 막 그냥 장구치고 그게 정치고 그게 선거 때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무 지금 깔아앉아 있습니다. 저쪽은 보십시오. 광주까지 달려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뭐 유시민 장관님께서도 뭐 우리 알쓸 신잡에서 그 재미있게 푸셨던 거를 이제 정치 한마당에서 어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큰 스피커 비록 이미지는 고소를 당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더 씌워진 거는 있지만 그거는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이고 저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떨치는 방법은 한번 출마를 해보십시오. 네. 자, 오늘은 우리 정치 이슈를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그동안 밀린 숙제 하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